인간의 생명을 통찰한 최초의 고전인 황제내경에 의하면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우리 몸 안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정확한 생명 유지 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병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황제가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아 천하를 헤맸던가. 통계를 보면 20명이 넘는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몸에 좋다는 명약을 하나같이 다 맛보았으나 결국 아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의 원인과 장수의 비결이 정작 자기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즉, 진정한 불로장생의 약초는 자기 몸 안에 정기신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제내경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여 100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사는지에 관한 것이다. 오늘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술을 담은 책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에게 정기신이 가장 왕성할 때는 언제일까?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갓 태어났을 때이다. 갓난아이의 주먹 쥔 손을 펴기란 쉽지 않은데 간의 기운이 왕성하고 신정이 충만하면 정기가 충만하여 쥐는 힘이 강하다. 갓난아이의 주먹 쥔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손가락이 감싸고 있다는 점이다. 갓난아이가 주먹을 쥐면 그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에 소부열에 닿게 되는데 소부열은 심장의 기운을 조절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심장은 정신을 담고 있고 정신 건강을 주관하는 곳이므로 엄지로 소부열을 세게 누르는 갓난아이의 동작을 통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정신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며 본능적으로 그 신령함을 유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맑지 않고 산만해지다가 결국에는 주먹 쥔 손에 힘이 빠져 손을 쫙 편 채 세상을 떠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갓난아이는 성적 결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이인데도 무의식적으로 발기한다고 했다. 신장은 정을 담고 있으며 생식 기능을 주관하는데 갓난아이는 신장의 정기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자는 갓난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현상도 발견했다. 갓난아이는 울 때 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전을 이용해서 온몸을 흔들어대며 공명을 이룬다. 다시 말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조화롭게 사용한다. 하단전은 정을 감싸고 중단전은 기를 품으며 상단전에는 신이 잠재되어 있다. 갓난아이는 이러한 정기신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부위가 서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므로 그 소리가 맑고 쟁쟁하게 난다. 노자 역시 어린아이처럼 정기신이 충만한 상태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사람의 몸이 노쇠하게 되는 원인도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외재적, 내재적 원인이 우리 몸을 간섭하면서 갓난아이일 때 지니고 있던 정기신이 점차 소멸하기 때문이다. 정은 생명의 정수이자 신체의 형태를 이루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정밀한 물질인 정이 없다면 신체는 유지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정은 인체의 생명과 건강, 활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사람의 몸에 있는 혈액과 타액을 비롯해서 입으로 섭취하는 각종 곡물과 양식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정은 인체의 생식과 생장, 발육을 주관하는 미세한 물질들을 가리킨다. 특히 신장의 정기는 생식 기능과 인체의 생장 발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하는 각종 좋지 않은 요소에 영향을 막아내어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이 밖에도 정은 그 출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선천적인 정으로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이는 생명 활동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근원이다. 둘째, 후천적인 정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대자연의 기등이 포함된다. 선천적인 정은 후천적인 정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고갈되지 않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인체의 생명 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을 보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하단전을 마사지하여 정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 떨어져 있는 관원혈 부위이다. 둘째, 명문혈을 마사지한다. 명문혈은 배꼽의 정반대 부위로 등 쪽에 있다. 정을 보양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특히 남녀 간의 성관계를 절제하여 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역대 황제 402명의 평균 수명은 고작 30살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기는 신장에 감추어져 있는데 신장은 골수를 만들어내고 골격에 성장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정이 소진되면 뼈까지 손상될 수밖에 없다. 후천적인 정은 주로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데 특히 검은색을 띤 음식이 기본적으로 정을 보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검은 깨, 검은 콩, 검은 쌀, 고구마, 호두 등은 맛도 좋고 정을 보양할 수 있으므로 평소 이것들을 즐겨 먹으면 장수할 뿐 아니라 정기 유출과 조루 증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식은 정해진 시간에 적정한 양을 먹되 가리지 않고 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약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는 사람의 생명의 활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정미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은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이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기는 일종의 기체에 가까운 무형의 상태이므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기는 생명의 활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체의 오장육부에 활력을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기는 물질이자 기능이며 에너지이자 일종의 정보이다. 이러한 기가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경락이다. 원기라고 불리는 기는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기이자 생명의 근원이며 신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신장은 정을 담고 있으며 정은 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천적인 기는 호흡으로 보양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 호흡하는데 3.3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황제내경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호흡 시간은 6.4초이다. 즉, 현대인들은 옛사람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호흡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몸이 원활한 환경이 되려면 반드시 천천히 호흡해야 한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맥박이 점차 느려지면서 생명의 노화 속도도 느려져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거북은 호흡 속도가 가장 느리고 동작도 느리다. 6.4초의 호흡 속도를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흡에는 순호흡과 역호흡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쉼에 따라 자연스레 복부가 팽창되었다가 수축하는 것이 순호흡이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게 되고 공기를 내쉬면서 배를 수축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호흡 자체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하복부의 오르내림에 주목하면 된다. 들숨에서는 하복부의 팽창이 정점에 이르게 하고 날숨에서는 하복부를 최대한 수축하면 호흡의 속도를 쉽게 늦출 수 있다. 입이 아닌 코로 호흡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자세이다. 신은 생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시 물질을 정이라고 하는데 음정과 양정이 서로 만나 이루어진 것을 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 음양의 성질을 지닌 두 가지 정기가 한데 결합해서 신이 탄생한다는 뜻이다. 정과 기가 부족하면 신도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정과 기를 잘 보양하면 신이 보양되고 신을 보양하면 정과 기가 보양될 수 있다. 중국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의원에게 없는 특별한 의술 하나가 있었는데 담 너머에 있는 사람의 속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편작은 자기 앞에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훤히 내다보았는데 사실 편작이 꿰뚫어 본 것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신이었다. 오늘날 관상과 손금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보는 것도 얼굴이나 손의 생김새가 아닌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형적인 형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다. 관상에서 중시하는 신은 눈 주위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신은 구체적으로 의식과 정신 활동으로 표현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심장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의식 활동이 대뇌에서 시작되므로 심장이 주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 사실 심이라는 기관의 주요 기능은 사유하는 데 있으므로 대뇌를 포함한다. 황제내경에서는 의식과 정신 활동은 대뇌와 심장의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은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므로 각 기관의 기능만 개별적으로 알아서는 인체 전반을 아우르는 생리적 기능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종종 심신이 불안하다고 말할 때 쓰는 신은 좁은 의미의 신이다. 내단학에서는 신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선천적인 신은 원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천적인 신은 식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의 역할은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도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신을 줄여야 하고 식신의 간섭을 배제하여 무의의 직감적 상태로 접어들어 원신을 단련할 수 있다. 식신은 지식을 학습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도를 수련하는 데는 해롭기 때문이다. 신을 보양하는 것은 특히 심리적인 부분과 관계가 깊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을 보양하고 단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몸에 있는 혈을 눌러주는 것이다. 이는 머리끝의 백회혈, 미간의 인당혈, 가슴 중앙의 전중혈, 복부의 관원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이다. 이 5가지 혈이 통하면 신을 보양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심리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어떤 질병이나 외부의 나쁜 기운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으니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이다. 적게 가지면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많이 탐하면 오히려 유혹에 빠진다. 일단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사람은 나아갈 방향을 잃어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오직 안정되게 하고 욕심내지 않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만물이 제멋대로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환하고 반복되는 대도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결국 만물은 자신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이며 세상을 떠날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다. 이렇게 해야만 만물과 인류가 새로운 생명과 시작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